조건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드린 첫 번째 과제인데요. 5단원 언더바 1 프린트를 오픈해 주세요. 자, 이번 미션은 뭐냐면 코드는 이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미션은 한 번만 프린트를 사용해서 코드가 똑같이 동작하도록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능할까요? 맞아요. 가능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A가 true일 때, 즉 앞쪽이 깨끗하다면 앞쪽 이동 가능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이 프린트문 둘 중에 반드시 조건에 따라서 하나만 실행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프린트 한 번만 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지워 볼게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텍스트는 두 개 다 필요하니까 그대로 놓을게요. 일단은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바로 변수예요. 예를 들면 B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 볼게요. B라는 변수에 앞쪽 이동 가능이라는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자, 5번 줄에도 여기도 변수 처리를 할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 이걸 만약에 B와 다른 다른 변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똑같이 프린트가 두 번 필요해요. 왜냐면 B도 출력해야 되고 C도 출력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C를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변수명과 똑같이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면 3번 줄과 5번 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B를 사용해도 돼요. 그렇다면 이걸 B라고 하는 두 문장 다 B라고 하는 곳에 넣었다. 그러면 7번 줄에 프린트라고 쓰시고, 그렇죠? B만 출력하시면 조건에 따라서 3번 B가 출력되거나 5번 B가 출력되거나 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F2. 그러면 앞쪽에 벽이 있기 때문에 앞쪽 이동 불가능이라고 했고요. B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프린트, 출력하라 라는 명령어를 한 번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금 선생님 코드를 보시고 수정하신 후에 다시 저장해 주세요. 연산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에 내드린 두 번째 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21페이지고요. 괄호 1번으로 올라갈게요. 괄호 1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전부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건 너무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 비교 연산자로 갈게요. 조금 내려서. 자,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숫자나 변수 등의 값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이 성립할 때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식이 맞다, yes다, 그럼 true를,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식을 해석해 봤을 때 no다, 아니다, 그러면 false라는 데이터를 돌려받게 됩니다. 연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로 같다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equal을 두 번 쓰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서는 equal을 한 번 쓰지만 코딩에서는 equal을 두 번 쓴다. 기억하시고요.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크다, 작다는 똑같으니까 수학 시간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도 해석이 되시죠? 관찰력 있는 친구들은 공통점을 발견하셨겠지만 비교 연산자의 equal은 모두 뒤에 위치하고요. 만약 이걸 바꿔서 코딩한다, 그럼 오류가 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코딩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봇으로 가죠. 선생님 월드에서 5단원 언더바 비교 연산자를 오픈해 주세요. 여기에 코드가 적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A라는 변수에 5라는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변수에는 3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넣었어요. 지금부터 a에 있는 값과 b 변수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비교해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프린트를 쓸게요. 프린트를 썼고요. 괄호를 열고 닫고요. 자, 지금부터 a와 a 변수의 값과 b 변수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두 개가 같다라는 연산자는 이퀄을 2번 쓴다고 했죠. 그럼 5와 3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아마 출력이 되기를 펄스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하시고 붙이기를 할게요. 그 다음은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인데요. 같지 않다는 앞에 equal 대신에 느낌표를 쓰면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5와 3은 같지 않으니까 true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복사하시고 그 다음 크다라는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를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큰가요? 맞습니다. 해석해서 맞으면 true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이걸 복사해서 붙일게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작다 연산자를 넣어 볼게요. 자, A와 B 비교했을 때 A가 작은가요? 아니죠. no라고 해석되시죠? 그러면 아마 pulse가 출력이 되겠네요. 한 번 더 붙여볼게요. 자,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크거나 같다 하실 때 등호는 반드시 뒤쪽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A와 B를 비교해 볼까요? 크거나 같다 연산자는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이 사이에 오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크거나 또는 같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해당하면 이건 true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안에 5화를 넣어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5하고 3을 비교했을 때 5는 B에 비해서 같지는 않지만 크죠. 그래서 이것도 true가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하실 때 이 안에 5화를 넣어서 해석을 하세요. 어떻게? 5하고 3을 비교했을 때 5는 3에 비해서 작지도 않고요. 또 같지도 않아요. 둘 다 어느 조건도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펄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FE. 그러면 조금 줄여서 볼게요. 선생님이랑 예상한 대로 나왔는지 보세요. 자,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7번 줄에 있는 이게 true가 나온다는 거. 둘 중에 하나의 조건,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게 되면 true가 나오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만 해당해도 true가 나올 텐데 둘 다 조건에 맞지 않아서 false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석이 되실 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화면을 살짝 키워서 선생님이 반드시 등호는 뒤에 와야 된다, 위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코딩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FE.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시겠어요? 엉뚱한 답이 나오죠. 5와 3은 같지 않아요. 진실이에요. yes예요. true인데 false가 나왔죠? 그래서 등호를 바꿔 쓰시면 이렇게 오류가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요. 다시 한번 FE. 그러면 이제 서로 같지 않아 true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드린 두 번째 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드린 과제 5단원 언더바 2 연습 문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풀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선생님 월드에서 5단원 언더바 2 연습 문제 언더바 풀이를 오픈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문을 찾아내는 find door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를 4번을 호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의 위치는 늘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의 4개의 방향을 모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find door를 완성해야겠죠?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해결 전략을 읽고 그대로 코드로 옮겨 볼게요. 자, 괄호 1번입니다. 앞쪽이 문인지 벽인지 알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frontage door를 넣어서 문인지 알아내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2번이에요. 문이 아니면이 먼저 나왔네요. 그럴 수도 있죠. 문이 아니면 방향을 왼쪽으로 회전하겠다. 왜요? 다음 문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if 안에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A 값이 문이 아니면 이라고 했으니까 false라고 쓰시면 되겠죠? false이면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되겠어요. 또는 선생님이 주석을 달고 A가 false이면을 우리 비교 연산자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코딩도 가능하겠네요. A가 false라는 건 A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true가 아니라는 얘기죠. true가 아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false이면을 쓰셔도 좋고 A가 true가 아니다 라고 코드를 짜셔도 되는데 사실은 문이 아니면 이라는 말은 사실 요게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똑같은 뜻입니다만 선생님은 요걸 선택할게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드가 완성된 것 같은데 자, 3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이면 어떻게 해요? 문이니까 문 열고 나가면 되겠네요. 자, 문이니까 else, A가 true이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open door, 문 열고 앞으로 한 칸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turn off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요거를 쓴 친구도 있고 안 쓴 친구도 있을 텐데 turn off 기억나세요? 로봇에 배터리를 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돌려볼게요. F2 그랬더니 로봇이 문을 잘 찾고요. 문도 열고 잘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월드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월드 편집을 눌러서 문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왜 턴오프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문의 위치를 선생님이 바꿨어요. 그리고 월드 편집에서 빠져나가고요. 턴오프를 얘를 지우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얘를 지우고 나서요. F2 눌러볼게요.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서 한 번을 얘가 회전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회전하라고 안 했는데 문 열고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그쵸? 이유는 여기 있어요. find door를 4번 호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월드를 새로 고침해서요. 로봇은 지금 아랫방향을 보고 있죠. find door를 4번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만났다. 그러면 left를 한 번 할 거고요. 문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만났다. 그러면 find door를 4번 호출했기 때문에 이 turn left를 2번 아마 실행하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월드를 편집해서 문을 이쪽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로봇 입장에서는 문을 2번째 만나는 거니까 left가 2번 남겠죠. 2번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한 번, 2번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을 몇 번째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첫 번째 문을 만나면 turn left를 3번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문을 만나면 turn left 2번 하게 될 거고 세 번째 문을 만나면 turn left 1번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을 만나면 문을 열고 앞으로 한 칸 나간 다음에 스탑해라 라는 명령어도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회전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회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턴오프 때문에 F2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회전하지 않죠. 그래서 9번 줄에 턴오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반대로 하셔도 돼요. A가 true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 줄을 여기다가 옮겨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turn left를 S에 가져오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문제 해결 전략대로 푼 거지 꼭 선생님처럼 안 푸셔도 된다는 거 다시 강조드려요. 여러분들 혹시 못 푸셨다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월드에서 5단원 언더바 3 언더바 연습 문제를 오픈하시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프린트 24페이지까지 지필고사 시험 범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2페이지까지만 낼게요. 우리가 진도가 많이 못 나가서. 그렇지만 이번 동영상까지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5-3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문제 해결 전략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못 풀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비밀 댓글 꼭 달아주시고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명령어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문제는요. 산술 연산자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해결 전략부터 읽어볼게요. 체크 넘버라고 하는 함수를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10번 줄, 11번 줄 보시면 이걸 2번을 호출했어요. 이유는 농구공, 배구공인가요? 이 공이 2개 있기 때문에 2번의 체크 넘버를 넣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칸 갔습니다. 자, 얘네들의 이 체크 넘버가 뭔지 문제 해결 전략을 읽어볼 텐데, 자, 괄호 1번이에요.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한 다음에 바닥에 있는 물건의 개수를 알아냅니다. 물건의 개수 알아내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프린트 찾아보시면 돼요. 이 물건의 개수를 2로 나눠보는 겁니다. 2로 나누기 연산자 하실 수 있죠. 이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해요? 2로 나누어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럼 홀수라고 판단하죠? 그럼 홀수라고 나한테 출력을 하고요. 자,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이거는 짝수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이건 짝수다라고 판단을 한 결과를 괄호 3번입니다.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전략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여러 개의 명령어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 문제 5단원 언더바 4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코드 먼저 보실까요? get 언더바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걸 3번을 호출했네요. 이유는 물건이 3개 놓여 있어요. 자, get number가 어떤 함수인지 왜 정의했는지 문제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1번이에요. 앞으로 한 칸 이동해요. 방금 전에 문제하고 똑같네요. 앞으로 한 칸 이동해서 물건의 개수를 알아낸답니다. 개수를 알아내는 건 count 언더바 오브젝트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 물건의 개수가 5보다 작은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랍니다. 5보다 작으면 물건을 모두 줍고요. 5보다 크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너무 어렵죠? 오늘 문제는 선생님이 내준 과제 모두 다 어려울 겁니다. 한번 도전한다 라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메시지 주시고 다음 시간에 정답은 알려드릴게요. 못 푼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